안녕하세요. 톡투류 블록체인 보객기 김주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실 페이앤페이 류도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상화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기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사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좀 사기와 연루된 나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좀 이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기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거래 내역이 일반 사람들에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그 네이버에서 그냥 블록체인 딱 4글자만 치시면 여러 사이트가 나오는데, 외국어로 된 블록체인 인포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걸 딱 누르시면 그 안에 보면 실시간으로 지금 생성되고 있는 블록 데이터라든지 거래되고 있는 내역이 다 그냥 공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딱 붙여넣기를 하면 내가 언제 몇 월 몇 실에 몇 개를 받았는지,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그래서 그동안에 내 지갑으로 받은 총 비트코인이 몇 개인지, 이게 어디로, 그 다음에 지면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공개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망, 사기를 이거를 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실제 가상화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갑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코어를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지갑을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지갑을 다운받으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의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요, 얘들이.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닷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이버닷컴에 어떤 아이디를 쳐서 들어가면 거기서만 비트코인 잔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시는 거죠. 내가 진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또는 뭐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잠깐 중단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아요. 찾을 수는 없게 만들어놔요.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갑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딱 해서 검색을 해보면 실제 지갑이 있는지, 만약에 실제 지갑이 있었을 때 여기에 잔고가 100개면 여기도 100개가 떠야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하시라는 것은 이런 걸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쪽에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쪽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거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뜨겠죠. 그것만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또는 뭐 거기가 중간 거쳐가는 지갑이다라고 하면 그냥 추정만 계속 해보면 돼요. 추정만 계속 해보면 어느 지갑에서는 많이 모인 지갑이 있을 거예요. 이 지갑에서 얼마만큼의 거래 데이터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실제 애들이 트레이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다단계가 들어갔으면 그냥 사기다라고 그냥 아예 정의 내리시고 보시면 돼요. 두 번, 세 번 볼 것도 없이 다단계 네트워크. 단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상화폐 자체가 그거랑 맞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쇼츠가 10,000원이라 이거예요. 그냥 10,000원인데 이걸 다단계로 한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홈플러스 가서도 10,000원이고 어디 가서도 10,000원이에요. 그럼 다단계로 팔려면 이거보다 싸게 팔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7,000원이나 6,000원. 회원가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상화폐를 가지고 하는 분들은 금액을 보면 높아요, 다 높아요. 그러니까 검색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0,000원을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오늘 1,00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000원 투자했으면 내가 빗썸이나 뭐 코인원이나 이런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했으면 한 개를 내가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000,0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1,000,000원을 벌었겠죠. 자, 그럼 되는 건데, 이 다단계 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대부분 실제 구매도 하지 않지만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0,000원 투자를 받아서 500만원 얻지만 가상화폐를 사요. 자, 그럼 2배가 올라도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쵸. 심지어는 이거 나중에 찾을 때 내가 당신 거를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었으니 수수료를 내세요. 그래서 100, 200을 또 떼요. 그럼 실제로는 7, 800. 그러면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혼자 있으면 이거 버는데 왜 여기다 돈을 넣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셨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게 금방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최첨단 로봇, 봇이 있어서 거래를 막 한다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그 봇 패턴이 읽히면 그 흔히 말하는 호구가 돼요, 정말. 패턴만 읽히면 얼마든지 그 패턴대로 공격을 해서 돈을 다 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실제로 이더리움이 올해 패닉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300불 넘게 가던 게 진짜 뭐 1시간만 딱 그랬지만 갑자기 10센트까지 떨어질 또 있어요. 설정해놓은 걸 그대로 이렇게 막 서로 파는 거예요. 거기에 막 서버가 다운되고 이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불안해니까 또 내놨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주식처럼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주식은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자, 상한가 하한가 있고요. 그러네요. 거래량 많아지면 거래 중지해버리죠. 다 그 주식 용어로 뭐 서킷 브레이크인가요? 자, 생각 다시 해보자. 무슨 뭐 사이드카 뭐 별의별 말이 많잖아요. 네네. 일단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실 때 반드시 그런 기본적인 확인, 그냥 기본적인 내가 생각했을 때 룰에 입각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3군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3군데가 어디예요? 지금 대표적인 거래소 말씀드리는데 코빗, 그리고 빗썸, 코인원이 있고요. 제가 본 데이터가 맞으면 코인원, 빗썸이 세계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 네. 그 다음에 코빗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운영됐지만 우리나라 그 넥슨에서 이번에 인수를 했고요.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이에서 굉장히 뭐 거래나 이런 거 안정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러면 이 3군데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네. 혹은 이렇게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 경우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죠? 비트코인 인포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이더리움은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블록체인 인포. 네. 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거래소는 제가 말한 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3개만 꼽아드린 이유는 그 거래량이나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크고 그나마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해킹 사고나 이런 데서 그나마 보안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하실 거라는 가정하에 그럴 거면 여기를 통해서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기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자기 지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보내보기도 하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시면 그런 데를 이용하시라고 거래소를.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다고 하면 투자를 정말 하기 전에 실제로 들어왔는지 안 됐는지는 그런 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채굴과 관련된 사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채굴을 다단계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채굴을 다단계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말이 안 돼요. 자,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채굴회사 대표예요. 네. 저희 회사에 장비가 10,000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10,000명의 회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한 회원이 우리 회사에 가입할 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개월이고 7개월 이후에 이제 당신이 투자한 건 다 빠지고 그때부터 돈을 벌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반대로 6개월, 7개월 회사가 버티면 그 돈 다 내 거잖아요. 그죠, 대표 거죠. 네. 네. 회사는 영리단체 아닙니까? 그쵸.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왜 그 돈을 받아서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6개월, 7개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3-4달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6개월째 되는 때 다시 일정 부분의 돈을 넣으라고 그래요. 자,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넣어서 장부에 대한 권한을 취득을 했는데 네. 그럼 렌탈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렌탈 비용이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보통 어느 정도 얘기를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 500 이야기하고도 있고 1000도 이야기하는데 거의 모든 회사들이 비싸요. 비싸던지 싼 회사들은 실제 기기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기계가 없는 회사다. 자,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받는 목적은 명확하죠. 당신이 낸 돈으로 내가 이 채굴기를 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채굴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 살 거면 자, 예를 들면 A1이라는 장비를 사야 돼요. 당신 돈을 넣어. 그럼 내가 이거 A1을 살게. A1의 가격은 뭐 시중가가 얼마인데 여기 얼마에 초기 세팅비 얼마에 다들 얼마씩 내세요. 이건 일반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이건 정상.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어쨌든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컴퓨터를? 제가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없어요.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보면 다 없어요, 실제로. 중국에 무슨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중국에 가서 장비 확인했는데요. 중국 애들은 돈 주면 결합시켜줘요. 돈 조금 더 지어주면 우리 회사인 것처럼 얘기해줘요. 그런 작업장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사서 준다? 그럼 장비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공개를 못하죠. 왜냐?
시중가가 싸니까요. 그쵸. 걔들이 말하는 것보다. 이 안에는 항상 네트워크가 들어가면 어떤 물건을 팔던 간에 수단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이 안 되고 요즘 신개념으로 나오는 건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기계를 개발을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 걸로 하면 모든 가상화폐를 켤 수가 있대요. 일단 이거 채굴이 거짓말. 가능하다. 네. 네. 이거 일단 거짓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채굴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기계로 쓸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을 카피한 것들은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채굴 방식으로 켤 수 있어요. 저희는. 네. 근데 비트코인 채굴 방식은 저희 거 거의 못 해요. 그러니까 채사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기존의 대형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중국의 초거대 대형 업체들이 많아요. 얘들이 투자하는 돈보다 본인들이 개발비를 더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왜냐면 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다 얘네가? 그건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LG가 만들었다면 그나마 이해는 가요. 제가. 애플이 만들었다면 이해는 가죠. 근데 펜텍도 아니고 막 동네 대학생들이 몇 명 모여서 기가 막힌 핸드폰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면 이미 펀딩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기회 안 온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로 채굴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업체 중에 요 내용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도 유명한 업체 중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실제로 채굴하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네. 그리고 전체 비트코인 구성 전산 중에 약 2.1% 정도.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하루에 한 만 몇천 개 실제로 캐고 있대요. 문제는 그래서 만 몇천 개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계산을 해보신 거예요. 컴퓨터가 몇 대인지. 그 뭐 몇백만 대가 나왔고 회원 숫자랑 들어간 돈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회원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9만 원이래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900만 원일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벌어도 여태거나 9만 원이래요. 근데 그 회원들이 받아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뒤에 들어와서 돈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겠냐고요. 어느 순간에는 끊어질 거란 말이죠. 흔히 말하는 원천 수익이 회원 가입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이 들어와서 원천 수익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폰지라는 거예요. 폰지. 네. 그래서 네트워크 다단계 가지고 가상화폐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가상화폐 관련된 아이템이 거기 네트워크에 딱 들어갔으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이거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제일 그냥 발 빼라. 네. 설사 그게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그 회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에 맞게 사업자 내고 다단계 공제조합에 가서 가입을 하면 돼요. 그거에 맞게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외국에 있는 회사라서 안 한대요. 아니 애플이나 구글도 한국에 오면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 설립을 먼저 해요. 그러네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괜찮아요.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비트코인을 1000만 원대 지금 샀어. 그래. 나 이거 1억 갈 것 같아. 1억에 다 팔 거야. 난 가상화폐를 10배 수익을 볼래. 본인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업체에 투자하면 100만 원을 지금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5억 2천을 준대. 이런 회사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 대표면 그냥 사채 시장 가서 한 10억을 빌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이면 나 혼자 5,200억 버는 거잖아요. 사채 이자가 아무리 세도 그거보단 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데 대부분 다 어떤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게 기술이 앞서다고 그래서 비상식으로 가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중에 그런 걸 권유를 받으셨다면 다단계만 그냥 끊으시는 게 맞아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또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네, 도망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그래도 하고 싶으면 그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런데 문제가 이 채굴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곧 유통이 될 건데 그 사이에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화이트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이트백서는 봐도 몰라요. 저희들도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즈니스 백서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개발이 끝났고 그 채굴에도 상장이 될 거고 그 가운데 있으면 상장에 대해서 뭘 할지에 대한 플랜이 딱 나와 있겠죠. 이 플랜을 보고 제발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했으면 계약적인 서류를 확인하시든지 뭐 대기업이고 이런 게 있으면 기사 내용을 확인하시든지 상대 회사가 상장 회사면 그 회사에서 공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게 사기니까 무조건 발빼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생각하실 건 내가 이걸 했을 때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걸 고려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다 망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한 맞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고 해보라.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이길 만큼의 본인이 판단이 되셨으면 하셔야죠. 근데 그 판단의 주체를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 판단 내용을 맡기세요. 당신이 판단해줘. 뭐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다 확인했어. 맞아. 그럼 돈을 넣어요 그냥. 그래놓고 왜 나중에 가서 누구 탓을 하시냐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본인이 공부나 확신 속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권해드리는 진짜 하고 싶으시면 자녀들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검색해보고 그렇죠. 검색해보고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르고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오늘 이 시간이 가상화폐를 투자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시간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부디 가상화폐로 인해서 그럼 좀 나쁜 일, 속상한 일이 없이 또 뭔가 이렇게 이득을 낼 수 있는 일만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